초대석 시간입니다. 1월 22일부터 27일까지 6박 7일간 원불교 삼동원에서는 한 해를 시작하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마음 공부를 위해 제33기 겨울대학 선방이 열립니다. 나를 찾는 마음 공부, 나를 놓는 마음 공부를 주제로 열릴 겨울대학 선방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원불교 대학생연합회 41대 회장님과 부회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불교 대학생연합회 41대 박범진 회장님 그리고 방지은 부회장님이십니다. 두 분 다 현재 대학생이실 텐데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먼저 부회장님부터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41대 원대연 부회장 방지은이고요. 지금은 서울여자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과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39대 정통부 차장을 했었고 40대 사무부장을 했었고 네, 이제 41대 부회장을 역임하게 됐습니다. 네. 네. 원대연 활동을 꾸준히 임원으로 활동을 해오셨군요. 네. 박범진 회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41대 회장을 맡은 박범진입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이제 4학년 다니고 있으며 전자공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재작년에 이제 호원회를 이제 창립해서 이제 호원회 회장을 1년 동안 하고 그리고 이번에 원대연 임원을 처음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원대연과 계속 꾸준히 원대연 활동을 꾸준히 했었는데 그 임원 역할에는 이제 인연이 잘 되지 않아서 네.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 마지막 기회로 원대연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호남대학교 원불교 원우회를 창립하신 거죠? 네. 그 1년 동안을 회장을 하셨고, 네. 네. 창립의 과정이 어땠을지 매우 궁금해지긴 하는데 어떠셨어요? 네. 그 원불교 일단 교도들 도반들을 찾아내는 것부터가 일이지 아니었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대학 생활과 시작과 동시에 이제 원불교에 입교를 해서 이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광주교당 이제 그때 부교무님 이제 추천으로 이제 다른 교우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조선대학교 이제 조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조원회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이제 군대에 갔다 오고 이제 다시 복학을 하고 나니까 네. 이제 학교 생활이 너무 바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청년회에 나갈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어떻게 보면 교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저희들 담당해 주실 교무님도 찾아야 되고 네. 또 학교 동아리다 보니까 저희들을 지도해 주실 교수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들과 저와 함께 할 도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았지만 그때 이제 원대연의 이제 31기 겨울 대학선방 때 저희 학교에 오게 된 신입생 교우를 한 분 만나서 네네. 이제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서 일단 창립을 하셨군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이제 최근 법회 현황으로는 네. 총 6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네. 두 분의 법연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먼저 여쭙게 되는데요. 어떻게 원불교를 인연을 맺고 또 만나게 되셨는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원불교 청년회에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광주교당 청년회에서 두 분이 만나셔서 광주교당에서 결혼을 하시고 이름도 광주교당에서 지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원불교와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당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되면서 정말 마음에 잘 맞는 교무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의 사춘기 시절과 좀 힘들었던 시절을 교무님이랑 같이 극복하고 그리고 교무님께서 또 기도를 통해서 저의 좀 힘들었던 고민들도 잘 해결해 주셔서 그때 인연이 정말 소중해서 대학교에 와서 그 교무님 추천으로 이렇게 선방도 가게 되고 선방에 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추억과 인연들 그리고 법연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님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원불교를 찾아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대학생활 시작과 동시에 이제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원불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갑자기 어디 놀러 가자고 이제 따라갔다가 처음 이제 학생 법회를 보게 됐었어요. 그때 법회를 보고 그 기운이 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경종 소리와 그때 지도교님이 이제 요가 법회를 해주셨는데 네. 또 그 이제 단전주 명상이죠. 이제 요가 명상 법회를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고3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나가지는 못했고 또 아직 잘 알지 못하니까 조금 약간 두려움이 있었고 대학생이 돼서 이제 딱 그때 생각이 조금 나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그 교무님이 생각이 나고 또 그 기운이 생각이 나서 스스로 이제 찾아가게 됐고 거기서 교무님께서 이제 잘 이끌어 주셔서 청년회에도 나가게 되었었고 그때 그리고 이제 교우회랑도 연결이 되어서 그때 또 교우회를 다니다 보니 이제 또 원대형과도 연결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저를 입교시킨 친구는 이제 교학과를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교우님이 되기 위해서 네. 출가를 하셨군요. 원불교 대학생연합회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불교 교우회의 연합체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40주년 기념대회도 개최하고 이제 41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원대연은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현재 26개 정등록 교우회와 이제 2개의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이제 한 개의 연합회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서울 전국 대학생 연합회라고. 네. 그리고 이번에 올해 이제 3월 27일에 이제 호송아리라고 광주 전남교구 대학생 연합회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원대연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각 대학의 그 교우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물론 아까 호남대학의 교우회를 만드셨던 얘기도 해주셨지만,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어떤 모임을 갖고 평상시에 어떤 인연들을 맺어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아리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아리방은 이제 교당이고요. 이제 그런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또 이제 인연들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주로 하는 활동은 네. 이제 뭐 일반적인 법회를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로 문화법회라든가 이제 원불교를 처음 접하는 교우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그 교우들에게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막 심시풀이라든가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원불교 대학생연합회의 연간 행사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릴 겨울 대학 선방도 있고 여름 대학 선방도 있습니다만 주로 어떤 활동들이 연간에 있는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름이랑 겨울에 선방이 가장 크지만 교우 회장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교우회를 잘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지도자 훈련이란 것도 있고요. 그리고 5월과 그리고 9월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와서 이제 어떻게 한 학기 동안 교우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갔다. 앞으로 그리고 서로 교우회가 여러 개다 보니까 좋은 사례도 있고 또 배우고 싶은 사례도 있어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운영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뭐 저희들의 파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원대연 임원들이 바뀌고 1년을 정리하는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행사들은 이렇게 있고요. 네. 원대연 중앙 임원들이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같이 종강법회나 개강법회를 함께 참여해서 보는 것도 있고 이제 문화법회를 할 때 원대연 중앙 임원들도 참가를 해서 함께 친목을 다지는 그런 행사도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네. 지원을 하기도 하시는군요. 네. 지역에 있는 교우회들을 지원도 하시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원애드라는 교우회가 있어요. 원애드 어느 대학교 교회인가 좀 궁금한데 어떤 뜻일까요? 대부분 교우회 이름들이 고원회면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교우회면 고원회 뭐 이렇게 대학교 이름을 따라가는데 원애드는 이제 서울에 있는 지역에 교우회가 없는 대학교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의 원과 애드의 더하기 그래서 원애드 이렇게 함께 모이자라는 거라서 서울여자대학교나 광운대학교 그리고 뭐 국민대학교 이렇게 교우회가 없는 동아리들이 함께 만나서 대학생들이 연합해서 대학생 교회를 연합하고 있는 게 원애드라고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우리 대학에는 교회가 없다. 그러면 원애드를 찾아가면 서울대학의 대학생들은 원애드를 통해서 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 일종의 학교를 초월한 네,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제인 제33회 겨울대학 선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원불교 대학생연합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곳에 안내가 되어 있는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죠. 대학 선방을 홍보하는 홍보 페이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포스터가 있습니다. 올해
겨울대학 선방은 어느 곳에서 언제쯤 열리게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요.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원불교 삼동원에서 겨울 대학 선방이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 포스터를 보면 중간에 보이는 부분이 교우회 회장, 예비대학생의 훈련비를 전액 활불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요. 저희가 이번에 4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서 이번에 장학회가 설립됐습니다. 예, 원대현 선배님께서 이제 그 당시 임원 활동을 하실 때 입선비가 없어서 대학 선방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도 입선비에 이제 부담을 느끼는 교우들이 많아서 그런 장학회를 통해서 이제 입선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였습니다. 장학회가 지난해 40주년에 설립된 부분에서 사업으로 시작하신 거군요. 네. 한 가지는 교우회 회장님과 예비대학생을 후보로 선정하신 이유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이제 교우 회장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 공부를 이제 많이 하고 계시고 한 교우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선자가 앞서 선방을 통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해서 원래 만선자는 할인을 해주던가 예전에는 이제 입선비를 무료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우 회장님들도 지도인으로서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선방에서 같이 공도 사업을 꾸리고자 그런 이유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군요. 하게 되었습니다. 신입 교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방이 되게 낯설고 이제 거리낌이 있지만 이제 입선비를 지원해주면 이제 조금 더 선뜻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선뜻 다가온 이제 신입생들이 이제 저희의 이제 선방의 매력을 느끼고 이제 또 원대현으로 이제 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한번 선방에 참여하고 나면 이 맛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겨울대학 선방의 참가 신청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겨울대학 선방 참가 신청서. 이게 빈란에다가 이렇게 채워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본명 쓰고 소속 교당 및 교우회가 있고 생년월일 넣고 전화번호 넣고 입선 동의서에 마지막 동의를 하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이제 신청이 되는 거죠. 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특이사항 및 요구사항의 것들이 조금 수집이 된 것들이 있어요? 재미있는 특이사항이나 혹은 요구사항들이 있나요? 뭐 코골이를 적어주신 분도 있고. 코를 고니까 좀 네. 양해해달라. 네. 지금 이제 다 20살 남짓인데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예. 네. 네, 정말 아마 네. 뇌병으로 약간 적어주신 것 같고요. 거의 병이 있거나 그런 걸 위주로 찾기 때문에 조금 그렇군요. 민감한 훈련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특별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나이라는 걸 지금 방금 또 깨닫게 됩니다. 대학생으로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으로서 참가 신청서가 참 딱 어울리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참가 신청서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훈련의 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이제 궁금한데요.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주시면요. 첫날 결제식을 훈련 원장님 모시고 결제식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담백하게 잠깐 만나서 하고 이제 둘째 날부터 기초 원불교에 대해서 왜냐하면 초선자분도 많고 심지어 원불교가 아니신 분들도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선방을 통해서 12과목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12과목은 무엇이고 또 원불교는 어떤 곳이고를 배울 수 있는 기초 교리 강의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교화 훈련 부장님이 되신 보사님을 모시고 주제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 교무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선수행을 해주시기로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도 교무님이시다 보니까 좀 더 가치 있는 시간이 오래 있어서 저희가 1대1로 좀 어떤 선이 더 나에게 편한지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게 힘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있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강연, 그리고 성극 그렇게 성극이요? 네네. 저희가 성극은 훈련 동안 교전을 읽으면서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을 해서 저희가 직접 연극을 하는 건데요. 그럼 네. 각본을 우리 교전을 보고서 네. 그 가운데 대목을 뽑아서 네네네. 직접 각본을 쓴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단원끼리 7명, 8명 단원끼리 일주일 동안 그렇게 대본을 짜고 또 소품을 해서 엄청 재밌게 연극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토요일 날 밤에 저희가 파티처럼 이걸 다른 사람 앞에서 연극을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공연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별로 준비해서 발표하는 식인가요? 아니면, 네네, 단별로 좀. 단별 모임이 어떤 목적성을 갖게 있군요. 저 토요일 밤에 발표하게 된 선극을 얼마나 성실히 준비하느냐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산정보사님의 이제 신년 법문 이제 마음을 잘 씁시다 이제 법문을 받들어서 네. 저희가 이제 상시응용 주의사항에 대한 회화 내용도 있고 네. 마음을 잘 씁시다를 주제로 저희가 이제 회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저희가 이제 정보사님 이제 배알이 확정이 되면서 마지막 날 이제 선빵을 마치고 이제 훈증을 받으러 이제 익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지난해 겨울대학 선방 가운데 아주 기초적인 훈련의 내용들 또 행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좀 있어서 그 사진을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녁에 저녁 기도 시간에 108배를 같이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 선방에서는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 항상 이렇게 108배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지금도 108배를 함께 올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좌선을 체험하는 게 이 대학 선방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좌선 시간은 언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하는지요? 아침 좌선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 수행 시간을 따로 두어서 이제 선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시간 또 공부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삼동원에서 이제 풍물을 이용해서 소리선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좀 이제 정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또 색다른 선도 해보고 또 이제 이번에 저희 지도교무님께서 선 문답 감정을 통해서 이제 선에 대해서 어떤 게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감정해 주시고 일주일간을 좌선을 체험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겪어보지 못한 일일 것 같아요. 어떤 감상이 처음에는 들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물론 처음에 들 수도 있고 근데 정말로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는 이런 거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저는 선을 딱 처음 했을 때 정말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체질이 아니라서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딱 단전주에 딱 이렇게 온 정신을 모아서 이렇게 딱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잡념이 많이 들어서 이게 맞나? 엄청 힘들었고 그걸 일기에 쓸 만큼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하는 게 선이 맞나? 이게 잘하고 있는 걸까? 엄청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교무님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또 도반들이랑 함께 재밌게 또 하다 보니까 선을 마지막 날에는 뭔가 집중을 하게 되는 느낌을 저도 들은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제가 스스로 여기에 단전에 집중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게 과연 선방에 와서 하지 않았다면 내가 밖에서 이걸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이렇게 나에게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도 처음 선하셨을 때 느낌도 있으실 것 같고 네. 처음 선할 때는 사실상 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고 또 왜 해야 되는지도 이제 잘 몰랐죠. 그래서 이제 선을 하다 보면 그냥 생각이 이끌린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했었는데 뒤에 이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멈추고 이제 좀 더 내 자신을 바라보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또 하면 할수록 또 재밌는 점도 있고 마음일기를 작성하는 시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글씨들이 다 보이니까 어떤 내용인지 조금씩 더 볼 수 있습니다만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적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것도 같고요. 이 마음일기를 쓰고 발표하는 이 프로그램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마음 공부를 하러 선방에 많이 오잖아요. 그렇다 보면 선방의 가장 좋은 점, 묘미라고 하면 자기의 마음을 좀 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일기더라고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쭉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어떤 게 경계가 있었고 역경이든 순경이든 어떤 경계가 있었는지 쭉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일기를 쓰면서 그리고 내가 그걸 직접 쓰면서 감각감상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여기에 역경이 있었고 순경이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란했구나를 오롯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일기가 정말 좋은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기를 혼자만 쓰지 않고 단원들과 함께 공유도 하고 그리고 지도교무님이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지도도 해주시면서 저희가
저희가 풀지 못했던 점은 교우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면 너의 마음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단원들이 이건 이랬어요, 이렇게 저랬어요 하면서 서로 이렇게 조언도 해주면서 좀 그렇게 가장 선방에서 가장 좋은 시간으로 꼽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역시 그리고 나서는 중요한 건 일과를 계속 좌선으로 시작하고 또 바로 청소하고 이런 활동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리 정돈을 하고 또 시간 맞춰서 꼭 밥을 먹고 시간 맞춰서 밥을 먹는 것조차 오히려 대학생들에게 힘든 일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일상을 지켜서 7일간 꼬박 우리가 훈련을 하고 정시에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고 심고를 드리고 잠자리에 드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의미도 좀 설명해 주시면요. 먼저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부터가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아침에 또 첫날 일찍 일어나면은 그날 밤잠 자는 게 쉬워지고 또 그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나면 또 그 다음날 밤잠 자는 게 쉬워지고 또 그렇게 이제 또 활불의 장에 가서도 이제 어느 정도 며칠 정도까지는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습관을 이제 잘 유지하면은 이제 불면증을 해소할 수도 있을 거고 규칙적인 이제 식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꾸준히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이제 규칙적으로 먹다 보면은 이제 어느샌가 또 쾌적한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았고 정말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서 꼭 방송에서 말하고 싶은데 이제 정기 훈련을 난다고 이제 정기 훈련을 통해서 상시 훈련까지 이어지는 게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또 도반들과 본문을 같이 읽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나누고 같이 일기도 쓰고 이게 다 하나하나 이게 짜여진 스케줄인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상시로 이어지는 게. 근데 가장 선방에서 가장 그게 이어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힘이 전 도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반들이 같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쭉 이어졌던 좋은 사례가 있었던 게 저희 단에서 원래 일기를 항상 공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방에서 쓰던 이 일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상시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해서 같이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카톡 단톡방을. 네.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매일 밤마다 저희는 항상 감사일기를 올려요. 그래서 분명히 빠뜨리고 또 안 쓰는 교우도 있지만 누군가 꾸준히 쓰다 보면 나도 하루 쓰게 되고 또 그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그렇게 상시로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방에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기도 쓰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본문을 같이 읽는 게 같이 도반들이랑 함께 하다 보니 그 도반이 함께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상시까지 쭉 이어지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해결책이 돋보이네요. SNS를 통해서 그곳에 마음일기를 서로 공유하는 역시 그렇게 도반들과 함께 할 때 더 힘이 많이 생기는 거고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 같고요. 올해는 기념할 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3.1운동 국가적으로는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하고 원불교로서는 법인성사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법인성사 100주년과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이 갖는 감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딱 두 가지를 들었을 때 둘 다 100년이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간절한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소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에서 제가 그러면 대학생으로서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딱 내가 그러면 이 분들처럼 간절하게 어떤 걸 원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한 순간이 있는가? 또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이 3.1운동 100주년, 3.1운동 해주신 열사들 분처럼 또 구인 선생님처럼 제가 어떤 걸 간절히 원해서 뭔가 모든 걸 다 할 정도로 한 게 있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뭔가 간절히 소원을 세우고 내가 내 꿈을 좀 더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서 이렇게 이 본받을 점들을 새겨서 나 또한 그런 분들을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무 여한이라고 하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 이걸 들었을 때 저는 그 대종사님이 이제 법문에 이제 옳다고 생각한 일은 이제 죽기로써 할 것이고 이제
이제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라는 법문이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가짐을 갖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에 이제 죽기로써 할 것이고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 이제 죽기로써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도 이제 뭐가 옳은 일이고 뭐가 이제 잘못된 일인지 잘 구별하기 쉽지 않고 또 했을 때 이게 이거 잘못된 일인데 머릿속은 이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이제 제가 좀 더 편리를 추구하려고 하고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고 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공부해 나가면서 힘을 기르는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 점은 지난해부터 남북의 화해 무드가 계속 조성되면서 이제 남북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시대 정신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학생들이 아마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그 평화 속에서 미래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우리 대학생들의 이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보는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보다 저는 통일이 더 먼저 이루어지고 먼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주역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청년들이고 지금의 대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한테만 이제 야, 통일되면 뭐 어떡할래? 그러면은 뭐 다 거의 아무 생각 없고 뭘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이게 뭐 꼭 굳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친구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저희 온불교에서라도 좀 이런 통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또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통일이 되면은 뭐 어떻게 하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평양 가서 치킨을 팔겠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그래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제 정전이 되면은 사실상 이제 북한에 가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가 이제 교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돈을 벌어서 금강산에 훈련원 기둥을 하나 세우겠다라고까지 네, 이제 네.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소원이 그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이제 그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뼈가 있는 네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제가 어렸을 때 좀 깊게 와닿았던 거는 차별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근데 이게 통일 문제에 왔을 때도 제가 지켜봤을 때 원불교가 가장 먼저 뭔가 포용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불교의 교리를 받아서 다름이 아니라 너도 나고 나도 너니까 이렇게 통일이 되었을 때 뭔가 저희가 먼저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분명히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은 나이고 또 같이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유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들을 많이 같이 나누면 그런 격차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하고 싶은 거기도 하고 그래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함께 선방을 같이 가서 네,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격차도 줄어들고 뭔가 원불교 교리를 같이 배우다 보면 정말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소원이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대학 선방은 금강산에서 남북의 대학생들이 다 모여서 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고 방금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카메라를 보시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 잠깐씩 드리겠습니다. 함께 원대원을 이끌어갈 임원과 저희 기획 임원들한테 그냥 짧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같이 이제 저희 함께하는 원대원 이제 허브 사하나라고 슬로건 있잖아요. 이제 대학 선방을 함께 꾸며가고 있고 또 이제 원대원을 같이 이끌어가니까 절대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서로 원래 하나이니까 함께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겨울 선방과 앞으로의 선방을 많이 고민하고 계실 원불교 대학생 교우님들께 하고 싶은데요. 원불교 대학생 선방에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공부를 해갈 도반도 만나고
또 진짜 원불교 법을 좀 더 자세히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아주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한번 먼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선방 신청하시는 거 고민하지 말고 앞으로라도 이번 겨울이 아니라도 이번 여름 그리고 내년 겨울도 있으니까 선방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일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될 이 공부를, 이 선방을 준비하고 있는 임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많은 공덕을 지금 쌓고 계신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함께 하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도반들을 얻고 그 도반들과 함께 일어나갈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 많은 일들을 꿈꿀 수 있는 지금의 시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학 선방에서 그런 아주 장대한 건설들을 많이 나눠주시고 그 결과들을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